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7-9732 등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자동차 등을 생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 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 등을 생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가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은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 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 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사용 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거나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위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 간주 효과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정년 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거나 직접 고용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 근로자가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 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과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구 파견법에 따라 정년 전에 형성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법정 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정년 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 근로자가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개정 파견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 고용 의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개정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정년 전에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정년 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생한 직접 고용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7다 1458일 등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확인의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확인의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2. 원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자동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회사와 부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회사와 병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회사와 부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 등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회사는 병 등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회사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갑회사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파견법이라고 한다. 9. 파견법의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 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 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구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는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의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파견법이라고 한다. 구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어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파견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로 인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 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파견 근로자의 근로 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파견 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 제공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파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17다 243-14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회생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 이득이 되는지 여부, 소극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은 비금전 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 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 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 채권이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 양수인의 채권 양도 통지 이행 청구권이 회생 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266535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9.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9.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의미 및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20조 제1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 군, 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19조 단서 또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가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9.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 주체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 전산망을 이용한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전산 검색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의 2, 제1항. 나아가 구임대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제41조 제4항. 이와 같이 구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 및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임차권 양도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 타당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구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 물권 취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 시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인 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기부 등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구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임차권의 양도 요건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 내지 분양 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 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1다 201054 판결 사건명 신주 발행 무효 확인 1.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 경우에도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신주 인수권 부사체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사체로서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된다.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 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 무효의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 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2.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 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되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 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 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3.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 무효의 소로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 인수권 부사체나 그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제소 기간의 기산점, 신주 발행일, 신주 인수권 부사체의 경우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발행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후 대주주 등이 양수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침해되고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이 현실화된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 부사체를 발행하였다면 신주 인수권 부사체의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런 사유는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 무효의소로서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 인수권 부사체나 그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주 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에 준하여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도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위법한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이나 그에 기한 신주 발행을 다투는 주주의 제소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 신주 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 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 인수권 부사체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 인수권 부사체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2-4199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어느 법률 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어느 법률 조항의 개정이 해당 조항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법률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개정 전 법률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은 그 주문에 개정 법률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3항의 오염 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515로 개정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한 자 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제4호 등을 오염 원인자로 보되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 환경 평가를 받아 그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9. 토양환경보전법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년 4월 5일 법률
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3항에 오염 원인자에 관한 조항이 9. 토양환경보전법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로 규정되면서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한 자 제3호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제4호 등을 오염 원인자로 보되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하기 이전에 토양환경 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것은 조문의 시설 등 그 위치 변경, 면책의 요건이 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으로서 토양 환경 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 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변경, 개정에 이른 경위나 입법 의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거나 또는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2-238-053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금전 채무의 현실 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에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에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에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 채무의 현실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 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에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2. 갑 유한 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최종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등이 다음날 갑 회사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갑 회사는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등이 제1심 소송 중 위 매매 계약이 갑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위 매매 계약은 을 등의 준비 서면이 갑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을 등이 위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갑 유한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갑회사가 최종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 등이 다음날 갑회사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갑회사는 같은 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등이 제1심 소송 중 위 매매 계약이 갑회사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및 준비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갑회사는 최종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 잔금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잔금의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을 등에게 잔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현실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을 등은 잔금 지급 기일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을이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등으로 갑회사에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갑회사는 위 잔금 지급 기일 무렵 이행 지체 상태에 있었으며 갑회사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을 등의 매매 계약 해제 통지 중 문자 메시지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 계약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나 을 등의 답변서에 의한 해제 통지는 그에 앞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가 없어 해제 통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위 답변서에 특별히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위 매매 계약은 을 등의 준비 서면이 갑회사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을 여지가 있는데도 을 등이 위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2-241-998 판결 사건명 사해 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있어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개 전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한 다음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부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 취지를 채권자 취소 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수개 및 그에 따른 청구 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개를 허가한 다음 청구 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하여 청구 취지를 부인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 취지를 다시 채권자 취소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 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 종전 채권자를 수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 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 절차가 수개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개한 다음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부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 절차를 수개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 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 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 소송을 수개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 취지를 채권자 취소 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개 및 그에 따른 청구 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개를 허가한 뒤 청구 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개하여 청구 취지를 부인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 취지를 다시 채권자 취소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2다 254, 154 등 판결 사건명 구상금 등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만 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 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 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 채권인 상속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 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